네, 안녕하십니까. 갤럭시 탭을 가지고 탭의 펜업이라는 디지털 드로잉 프로그램을 가지고 디지털 드로잉을 함께 할 저는 디지털 드로잉 강사 이정록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라인 드로잉까지 해봤는데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라인 드로잉이 끝난 상태에서 색 채우기와 색 칠하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드로잉에서 색을 칠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색 채우기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색 칠하기라는 방법인데, 색 채우기는 가장 간단하고 쉽고 편한, 그래서 디지털 드로잉만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벽하게 폐쇄된 선을 구성하지 않으면 색이 옆으로 번져서 전체의 색을 채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색 채우기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라인을 폐쇄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색 칠하기는 보통의 경우 어떤 명암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아주 자연스러운 라인을 그리기 위해서 직접 라인을 그리는 것처럼 색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부터 지난 시간에 완성한 라인 드로잉에 색을 채우고 색을 칠하는 그 과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라인 드로잉을 다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다 하셨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다 그리지 못했던 라인 드로잉을 완성해서 오늘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라인 드로잉에 색을 칠하고 또 색을 채우는 과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판에 보시면 포도나무의 잎과 포도 송이를 라인 드로잉으로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 색을 채우는 과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색을 채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브러쉬 설정입니다. 통상 갤럭시 탭에 있는 브러쉬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브러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저한테 가장 알맞는 붓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붓 선택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쪽에 있는 아이콘들 중에 왼쪽에 두 번째 붓 모양의 아이콘이 브러쉬 아이콘입니다. 이렇게 살짝 펜을 갖다 대면 브러쉬라고 뜻이죠. 그걸 누르시면 왼쪽에 커다란 에어브러쉬, 마커, 크레용 이런 식으로 뜨고요. 오른쪽에 각 아이콘에 각 수채화, 유화, 캘리그라피, 연필에 해당되는 또 세세한 브러쉬가 설정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걸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걸 선택을 하셔서 내가 쓸 브러쉬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저는 주로 많이 쓰는 브러쉬가 펜에 딥펜 또는 딥펜 1이나 딥펜 2가 있는데 저는 딥펜 1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밑에 사진을 깔고 그 위에 레이어를 하나 얹어서 라인 드로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밑에 깔았던 사진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라인 드로잉을 하면서 이 사진에 밑에 깔았던 자료 화면에 불투명도가 50% 정도로 낮춰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50%로 돼 있던 거를 100%로 완벽하게 되돌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라인 드로잉이 된 데에 색을 채우는 것은 그 색은 완벽하게 자료 화면에 100%인 색을 채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투명도를 100으로 올리고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제가 작업할 레이어는 지금 레이어를 열었을 때 맨 위에 있는 레이어입니다. 자, 그리고 자료 화면은 제가 작업할 레이어 바로 밑에다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의 배치는 끝났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자료 사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제가 라인 드로잉 해놓은 라인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라인 드로잉 해놓은 라인에 색을 채우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 채우기 첫 번째는 브러쉬 설정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색을 설정해야 됩니다.
색을 설정해야 되는데 색을 설정하는 방법은 스포이드 기능이라고 해서 원 화면에 자료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색을 자동적으로 선택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스포이드 기능인데요. 자, 왼쪽 바의 메뉴에 보시면 슬라이드 바 2개 있고 밑에 까맣게 동그라미가 있고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팔레트고요. 그 밑에 스포이드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스포이드 기능을 쓸 수 있는, 즉 화면의 색깔을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스포이드 기능 아이콘입니다. 자,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스포이드를 누르면 화면상에 동그랗게 그림이 나오고 거기 정 가운데 십자 표시가 있습니다. 자, 이 십자 표시를 꾹 눌러서 내가 원하는,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색깔 위에 갖다 놓으면 색깔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팔레트에 보면 아까는 검정색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노란색 계통으로 바뀐 거죠. 자, 색 채우기에서 색을 선택하는 방법은 스포이드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즉 스포이드 아이콘을 눌러서 동그라미 화면이 나오면 가운데 십자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색상 위치에 갖다 놓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색 선택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색 채우기의 세 번째는 바로 색 채우기 기능을 갖는 아이콘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아이콘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아이콘이 있습니다. 보시면 약간 펜을, 우리 스타일러스 펜을 가까이 갖다가 대면 색 채우기라는 말이 뜨고요. 약간 페인트 통을 옆으로 눕혀 놓은 듯한, 약간 기울여 놓은 듯한 그런 아이콘입니다. 네, 그걸 꾹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이제부터는 색 채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선택했던 포도송이의 노란색 가까운 약간 미색 같기도 하고요. 이 색을 선택하는 방법, 이 색을 채우는 방법은 그 라인이 완벽하게 폐쇄된 공간에 한번 클릭을 하시면 색이 채워집니다. 자, 한번 색이 채워진 걸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이 채워졌습니다. 즉 내가 선택한 포도송이의 색을 선택을 하고 색 채우기 아이콘을 누르고 다시 스타일러 펜으로 내가 색을 채우고자 하는 그 공간을 한번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내가 선택한 색이 채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색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다른 색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도송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다시 클릭을 하면 색이 채워집니다. 자, 세 번째 포도송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도송이는 선택을 하고 누르면 색이 채워집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자료 화면에 있는 포도송이는 명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어둡고 어떤 부분은 밝고 또 어떤 부분은 진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엷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를 디지털 드로잉에서는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표현하는 방법을 어떻게 쓰느냐의 방법인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색 채우기에서는 이 포도송이의 여러 색깔 또는 명암이나 아니면 어두운 부분이나 밝은 부분 또 진한 부분, 옅은 부분을 색 채우기로는 구현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색 채우기를 하고 난 다음에 명암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명암을 넣는 것까지 오늘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각 포도송이에 알맞는 색깔을 선택을 하고 그 색깔을 채우는 그 작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 가지 좋은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포이드 아이콘을 눌러서요. 자, 약간 불그스레한 분홍빛을 갖는 포도송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포도송이에만 색깔이 채워지지 않고 옆으로 색깔이 번져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완벽하게 선이 밀폐되지 않고 어딘가 뚫려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확인을 해 봤더니 바로 이 부분이 띄어져 있어서 이쪽으로 색이 빠져서 옆에 있는 부분까지
색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색 채우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완벽하게 색이 라인이 폐쇄돼서 그 라인 안으로 색이 채워져야 됩니다. 자, 다시 브러쉬를 눌러서 색을 검정색으로 바꿔서 라인을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벽하게 폐쇄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색 채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 자료 사진을 살리고요. 스포이드를 선택을 해서 색깔을 선택을 하고요. 다시 색 채우기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색을 채웁니다. 자, 이번에는 완벽하게 됐죠? 왜냐하면 아까 선이 완벽하게 폐쇄되지 않은 것을 폐쇄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색 채우기가 완벽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옆에 포도송이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 선택했고요. 자,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 같은 경우는 명암이 색깔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지금 이 가지 같은 경우는 위쪽 부분은 검정색이고 또 밝은 쪽 부분이 있고요. 이럴 때는 라인을 그 진하게 드러난 부분에 한해서 라인 드로잉을 해주는 게 나중에 색 채우기를 할 때 유리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분리해서 라인을 분리해서 색 채우기를 하게 되면 그 색이 채워진 부분이 마치 명암을 준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라인 드로잉을 해놓은 부분에서 유독 진한 부분을 다시 라인 드로잉을 해서 색 채우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에서 선택을 하고요. 색깔은 검정색으로 다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를 한번 켜서 확인을 하고요. 자, 진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그대로 두고 라인 드로잉으로 진한 부분만 다시 라인 드로잉을 해주는 겁니다. 자, 안 보일 때는 반드시 확대를 해서 두 손으로 확대를 해서 키워서 작업을 하면 작업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한 부분은 구분을 해서 다시 라인 드로잉을 해줘서 그 구분된 라인 드로잉에 다시 색을 채워 넣을 겁니다. 자, 일단 제가 모든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여기 보이는 이 앞에 부분에만 몇 가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가지 부분에 아주 어두운 부분과 약간 어두운 부분 그리고 밝은 부분 세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색을 채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어두운 부분 색을 선택을 하고요. 약간 키워서 확대를 하고 자, 색 채우기 아이콘을 누르고 자, 색을 채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스포이드로 약간 어두운 부분 쪽을 색깔을 선택을 했고요. 다시 스타일러 펜으로 클릭을 해서 색 채우기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밝은 부분입니다. 스포이드로 밝은 부분 색상을 선택을 하고 스타일러스 펜으로 클릭을 해서 색을 채웠습니다.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색을 선택하고 클릭을 해서 색을 채우고 반복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색을 선택을 하고 채우고 자, 이쪽 밝은 부분은 색을 선택을 하고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가지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색이 채워졌습니다. 자, 자료 화면을 좀 끄고 우리가 작업한 걸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모양의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가지 부분은 가지가 그냥 한 색으로 단색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라인 드로잉을 가지 내에서도 잘게 여러 개로 해서 그 부분에 색을 채워주면 마치 명암을 넣는 것처럼 효과가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의 색을 채우면 되는데 이제 제가 이번에는 포도 송이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색 채우기를
포도 잎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 잎을 보면은요, 되게 어렵습니다. 잎맥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럴 때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색 채우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능하면 세세하게 나누면 나눌수록 마치 그 셀에 명암이 들어간 것처럼 보여서 전체 화면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데, 반면에 각 라인 드로잉으로 나누는 셀이 많아지면 작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작업하시는 분이 판단해서 적당하게 셀을 나누는 게 중요한데, 과감하게 눈에 보이는 색깔에 따라서 과감하게 셀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브러쉬를 켜고요. 브러쉬에서 펜에서 뒷펜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펜의 색깔은 검정색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이 끝났고요. 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색깔 그대로 라인 드로잉으로 라인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라인을 색깔의 옅기나 또는 색깔의 진하기에 따라서 라인 드로잉을 하면서 색을 나눠주는 겁니다. 면을 나눠주는 거죠. 즉 셀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슷한 색상끼리 묶어서 셀을 만들어주고 그 셀에 나중에 색상을 채우기, 색 채우기를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지도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을 때 나눠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라인 드로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 잎사귀 위쪽은 전체적으로 좀 약간 밝죠.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라인 드로잉을 하고요. 또 이쪽은 색깔이 약간 파란색과 올리브 계열색, 또 조금 진한 올리브 계열색, 이런 식으로 라인을 나눠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라인을 나눠주고요. 또 여기도 조금 진한 부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색상도 색상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라인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검정색이 라인이 좀 보기가 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있는 색상을 바로, 예를 들어서 이 라인을 그리고 싶을 때 이렇게 라인을 찍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라인 자체가 검정색이 아니라 여기 바탕에 있는 색깔과 동일한 색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색 채우기를 했을 때 오히려 검정 라인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저희가 라인 드로잉이 완벽하게 끝났을 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안 하기로 하고 검정색 라인 드로잉을 한 후에 거기에 색을 채우는 걸로 오늘은 수업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라인 드로잉 색깔을 검정으로 바꾸고요. 자, 라인 드로잉을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굵어서요, 줄였고요, 가늘게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너무 두꺼워져서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 드로잉을 하실 때 가능하면 라인이 굵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너무 얇으면 또 나중에 색 채우기를 할 때 색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선택할 때, 굵기를 선택할 때는 색 채우기를 할 때 색이 빠져나가지 않는 정도의 굵기를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라인 드로잉을 할 때 라인의 굵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번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라인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라인 드로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이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인 드로잉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또 연결해 주시고요. 좀 빠진 데 있으면, 그래서 색 채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라인이 완벽하게 폐쇄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마지막까지 라인을 완벽하게 처리해서 폐쇄된 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려주시고요. 자, 제가 좀 자세히 시간상 이유로 자세히 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똑같이 색 채우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스포이드 기능을 사용을 해서 색을 선택하고 색 채우기 아이콘을 눌러서 색을 채웁니다. 동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또 스포이드를 눌러서 선택을 하고 색을 선택을 하고 색을 채우고 반복해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좀 라인 드로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라인 드로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 드로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지 부분도 조금 엷은 부분과 진한 부분이 나눠져 있으므로 그 부분을 라인 드로잉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나눠서 라인 드로잉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라인 드로잉을 했습니다. 다시 이어서 색 채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포이드 기능을 누르고요. 색을 선택을 해서 색 채우기 아이콘을 눌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렀고요. 자, 색 채우기 동일하게 갑니다. 다시 스포이드를 눌러서 색을 선택을 하고 색 채우기를 하고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스포이드를 눌러서 색 채우기 아이콘을 누르고 색을 선택을 하고 색 채우기 기능을 눌러서 색을 채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파리도 저희가 라인 드로잉을 해봤고요. 색 채우기를 해봤고요. 또 포도송이도 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설명드릴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명암을 넣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즉 디지털 드로잉에서는 명암을 넣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펜에서 브러쉬를 누르면 브러쉬의 종류 중에 에어브러쉬라는 펜의 종류가 브러쉬의 종류가 있습니다. 에어브러쉬를 누르고 부드럽게를 누르면 이제 약간 그 명암을 넣을 때 부드러운 그라데이션 느낌의 라인을 만들어 주거든요.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을 먼저 그 바탕색을 선택을 하고요.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명암을 넣기 위해서 진한 쪽에 명암을 넣을 거면 선택한 색상보다 약간 진한 쪽으로 이동을 해서 진한 색상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면 보이시죠? 명암이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이 약간 들어간 느낌이 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그라데이션 작업을 하실 때는 원래 있는 내가 그렸던 라인 드로잉에 색 채우기 된 그 레이어에 에어 브러쉬를 사용해서 명암을 넣지 마시고 하나 레이어를 추가해서 내가 그렸던 라인 드로잉에 색 채우기가 된 바로 그 레이어 위에 하나의 레이어를 추가해서 거기에서 명암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고 이렇게 명암을 넣었는데 옆에 부분이 넘쳤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지우개로 가볍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우개를 선택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색깔이 넘친 부분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라인이 완벽하게 명암 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라인 드로잉을 한데 색 채우기와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또는 명암을 내기 위해서 에어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색을 칠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완성하는 그림을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시간상 여기서 다 그림을 그릴 수 없어서 집에서 그려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는 맨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그라데이션, 에어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을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화면을 켜니까 라인 드로잉에 색 채우기를 자, 그럼 그라데이션을 지워볼까요? 이런 식으로 라인 드로잉에 색 채우기를 한 화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어 브러쉬를 이용한 에어 브러쉬를 이용해서
라인 드로잉을 해서 약간 그라데이션 또는 명암을 표현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 채우기, 색 칠하기까지 완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작품을, 내가 그린 이 작품을 저장을 하고 그 작품을 SNS에 공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저장을 할 때는 아이콘 있는 맨 윗줄에 있는 아이콘 맨 오른쪽 세로로 점 3개 있는 걸 눌러보시겠어요? 자, 3개를 누르시면 저장, 새 작품으로 저장, 이미지로 저장이라고 뜨거든요. 이때 맨 앞에 있는 저장을 누르면 내가 지금 작업한 내용이 저장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새 작품으로 저장을 누르면 이것 말고 새로운 복사본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새 작품으로 저장.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로 저장하면 지금 내가 작업한 이 작품이 JPEG로 만들어져서 사진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미지로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PNG를 쓸 거냐 JPEG를 쓸 거냐라고 나오는데 저는 JPEG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PNG 파일은 배경을 없앨 때 쓰는 파일인데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사진 파일은 JPEG이므로 JPEG 파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저장을 누르시면 제가 방금 작업한 이 작품이 갤럭시 탭의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 갤럭시 탭에 있는 펜업으로 디지털 드로잉 작업하는 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내가 완성한 작품을 가지고 나의 SNS에 공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탭에 카카오톡이나 뭐 다른 것들이 깔려 있다면 이제 그런 쪽에 내 자료를 보내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갤럭시 탭에는 카카오톡이 깔려 있지 않아서 네이버 메일을 이용해서 내가 방금 작업한 그 작품 사진을 메일로 보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메일을 켰고요. 메일을 켜면 이제 받는 사람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4개 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쓰기를 하고 그러면 4개 내 메일 함에 4개 쓰기 함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파일 첨부를 누르시면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누르시면 오늘 내가 작업한 이미지가 갤러리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작업한 이 파일을 선택을 하고 완료를 누르시면 내 메일, 지금 보내고자 하는 메일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해서 메일이 저장되었음이 확인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내 메일로 들어와서 내 메일에 있는 메일 중에 내게 쓴 메일함을 열어서 내 메일이 들어와 있음을 이렇게 보면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갤럭시 탭 펜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라인 드로잉을 하고 색 채우기와 색 칠하기 또 그라데이션 명암 넣기를 했고 또 완성된 작품을 SNS를 통해서 즉 네이버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또는 뭐 라인 이런 것들에 내가 만든 작품을 올리는 것까지 오늘 해봤습니다. 다음 3번째 시간에는 지금처럼 라인 드로잉 자료 화면을 밑에 깔고 그 위에 레이어를 얹어서 라인 드로잉을 하고 색 채우기 또는 색 칠하기를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실제로 자료 화면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그 작업을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